안녕하세요. 제1강 한국의 스포츠 역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 스포츠 역사 과정 중에서 1910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 발달 과정을 핵심적인 사항을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한국의 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그 대부분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들이 전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YMCA 야구단. 프로야구는 사실 이게 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도에는 1905년도에 YMCA 야구단이 조직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대거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그 스포츠 야구를 우리 민족이 팀을 이루며 처음으로 구성을 했고요. 서양의 대표적인 그 스포츠를 받아들이고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개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보면 YMCA 야구단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구와 농구를 이제 질레트 선교사가 1910년대 우리나라에 전파하게 됐는데요. 이 농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지만 점차 이 야구의 농구들이 그리고 학교에 보급됨으로써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집신을 싣고 농구를 하거나 이제 뭐 어떤 좀 이렇게 스포츠 시설이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그 스포츠를 이용했던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농구와 야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지금 집신을 신으면서 경신학교에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YMCA 그 회원들과 함께 한성학교에서 학생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선교의 목적으로 이렇게 야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에 또 야구에 이제 1910년도에 했던 야구들, 이제 정말 너무 형편없는데요. 야구 글러브는 어떻게 구했는지 YMCA 1910년 2월 26일 날 황성기청에서 포수 허성과 한성고교 타자 이용복이라는 사람이 야구 경기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좀 어설프고 이렇게 갓쓴 사람도 있고 보니까 우리 너무 열악한 그런 1910년대 야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1910년도에 YMCA 야구팀이 이제 점차로 점진적으로 이게 전국 최강팀으로 성장하면서 일본으로 원정 경기도 가고요. 경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팀이 사상 최초의 해외 원정 경기 또 기록을 달성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됐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도 유명한 그 자전거의 왕이라고 하죠. 엄복동 선수가 전 조선 자전차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까지도 사실 자전거 하면 엄복동 선수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일제시대인데요. 1892년부터 1951년도까지 이제 이 엄복동 선수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인데요. 밑에 보면 이 엄복동 선수가 탔던 그 자전거가 있고요. 당시에는 참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가장 가치 있고 영향력이 든 그 자전거, 역사의 상징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밑에 그림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도에 이제 한국 스포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920년대에는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의 장려 보고과 운동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조선체육회가 조직됨으로써
역대급 어떤 그런 그 대회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어떤 스포츠의 모체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조선체육회가.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조선체육협회라는 단체를 병행시켜 우리나라의 스포츠마저 일본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면서 결국은 정신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일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체육회 사업은 좌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들을 이어나가려고 우리 노력을 했죠. 그래서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통해서 경기대회 개최와 후원 등으로 우리나라 그 스포츠 발전에 눈부신 투쟁을 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독립운동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면 이제 그림에 보면 1925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경성운동장, 여기에 보면 이제 육상, 야구, 정구, 또 실외, 농구 등 종합 경기장이 이제 개장이 됐는데요. 1955년도의 그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 뭐 경기장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그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스탠드와 관중석도 설치는 됐지만 현대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오늘날의 그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의 모체가 된 제1회 전국체전이 바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습을 보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전국체전에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1920년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 전국체전이 이어왔고 우리나라 스포츠의 정말 발전하는 데 가장 모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은 아마도 이제 지금 정확한 건 확인 나오지 않았는데 테니스의 그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정구라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구인지 테니스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테니스나 정구의 그 모습들이 그 경기장을 통해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화여고 정구 선수들인데 정구 그 한복을 입고 정구 라켓을 들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네요. 1930년도에 한국 스포츠를 바라보면요. 193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마라톤 선수죠. 송기정 선수. 1936년 제11회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우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일장기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장기를 삭제하고 신문에 보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참 이 당시에 마라톤에서 올림픽, 그것도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많은 그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마라톤을 우승할 때 그 모습인데요. 평양을 중심으로 씨름과 근해 등 민족 전통의 운동을 장려하는 경기대회를 계속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운동을 보급하는 한편 아나미의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데 힘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제시대에 이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의식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도구가 됐죠. 그러나 이제 1938년도 이러니까 일본이 조선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조선체육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스포츠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그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장기를 지은 송기정 선수 1930년대 오른쪽에는 일본 국기가 가슴에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일장기를 지은 송기정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모습들이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이것으로 이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경성과 전 평양 축구대회인데요. 1930년대, 1933년 제3회
전경성과 전평양 축구대 대항전이 그 전경성군 선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대회를 치러지게 되고요. 그 선수단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오늘날 축구 선수하고 다를 게 없는데 사실은 뭐 너무 열악하죠. 축구 선수들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3명 정도, 정말 후보 선수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경성 전평양 선수의 축구대회에 이제 실제로 참여해서 선수단이 이제 사진을 또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농구 경기와 수영대회가 있는데요. 1930년대. 밑에 왼쪽에 그림을 보면 진명여고 농구 경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치마 조거리를 입고 농구하는 모습들.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색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대회 모습인데요. 여기는 대동강, 물론 대동강에서 실제로 그 새끼줄로 출발 라인을 만들고 가판 같은 데서 그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정말 황당하고 그 정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귀한 사진입니다. 1930년대 제3회 수영 경기대회 모습.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이제 한국 스포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40년대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스포츠를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다시 조선체육회가 부활되면서 우리나라 1947년 복싱 단체들은 대한권투연맹으로 통합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싱의 중흥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1947년도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한 서윤복 선수가 있는데요.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였죠. 그 다음에 이 대회에서 세계 최고 기록으로 결승선에 통과하는 그런 서윤복 선수입니다. 1932년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 송기정에 의해서 송기정 그 다음으로 47년 세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는 서윤복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인지도 면에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보다는 조금 가려져 있지 않는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도산이라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본 수모 선수 생활한 힘의 레슬링의 왕이죠. 역도산. 그리고 노다이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40년대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그 편파 판정이죠. 이제 일제 관권 통치기에 극에 달했던 1940년 11월 23일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던 제2회 경남 전력 증강 국방 경기대회에서 부산 제2상업고학교 현재 개성고등학교죠. 동네 고보 학생이 천여 명이 일본 심판의 편파 판정에 의해서 거리 시위를 벌이고 심판 책임자였던 노다이 관사를 하면서 일어났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노다이 사건이라고 이 당시 참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도 안 되는 일본 애들이죠. 그 다음에 1914년 런던 올림픽, 1948년이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입촌식 사진과 모습들이 있고요. 한국 선수단이 입촌을 했죠. 규모는 참 역대 되게 이제 부끄러운 모습들인데요. 이때 이제 역도 동메달을 딴 김성집 씨가 있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올림픽 동메달이죠.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이제 한국 스포츠 보면 한국 스쿱 이 당대도 이제 1954년도 조선체육대회가 대한체육회로 이름을 바뀌었죠. 조선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이름을 바뀌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최초로 월드컵이 아니라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었죠. 첫 경기를 헝가리한테 9대0으로 대패하는 그런. 그래서 터키와의 2차전은 주전 선수 너무 지쳐서 이진 선수를 보냈지만 7대0으로 여기서 대패. 계속 깨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회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이제 1950년대 제32회 전국 체육대회 그림입니다. 그래서 개막식 모습이고요. 전쟁 중이었지만 우리나라 전국 체육대회가 전남 광주에서 개최가 되어서 6.25 중에도 우리나라 시도 선수단이 약 2,254명이 참가해서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 체육은 우리 민족의 스포츠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갔죠. 자,
자, 그래서 1952년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참가 선수들의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김성집, 아까, 그 다음에 한수환, 최윤칠, 김창이라는 선수들이 헬싱키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954년도에 대한체육회 사무실 모습인데요. 서울시청 앞에서 현재 프라자 호텔이죠. 대한체육회 사무처 전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54년도 3월 16일에 대한체육회 사단법인 인가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죠. 이제 우리 60년대 한국 스포츠 어떻게 됐을까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스포츠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레슬링의 대표적인 선수 김일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위에 뭐 여건부 뭐 역도산 아까 나왔던 역도산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일본에 뭐 이노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박치기 왕인 이 김일 선수가 대표적으로 유명했고요. 대통령까지 나와서 1967년도에 고고야구를 시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1967년도 4월 26일, 5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시구로 그 역사적인 야구의 개막이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김일 선수, 유명한 1967년도 프로레슬링 선수였죠. 세계 헤비급 챔피언도 뭘로 했죠? 박치기로 그냥. 나중에 이 박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파킨슨병이 걸려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도 됐는데요. 머리를 너무 박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64년 제18회 도쿄올림픽 레슬링에서 장창선 선수가 은메달을 딴 그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때 그 헝그리 종목인 레슬링이죠. 옆에 있는 뭐 회장과 또 임원들이 또 국제심판들이 격려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1966년에 대한체육회 개관인데요. 건물이 참 웅장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이 열렸고요. 이때 이제 뭐 회장들이라든지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국회의장까지 나왔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이때 나왔던 게 바로 체력은 국력이다. 나라의 힘은 결국은 체력에서 오고 체육에서 온다는 것이 확실했죠. 이 당시에 사실 뭐 기본적인 체조라든지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학교체육 육성이라 이런 것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능선수촌 여자 국가대표 훈련 중인데요. 이제 태능선수촌이 개촌을 하면서 이때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적인 육성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능선 주변을 가볍게 조깅으로 이제 몸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970년대 한국 스포츠는 어땠을까요? 1970년대는 레슬링의 몬트리올 올림픽이죠. 1970년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자유형 62kg급 자유형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우리나라 선수는 레슬링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는 엄청난 제가 상당히 어렸을 때인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는데 이때 아주 되게 유명했던 저도 기억에 나요. 사실 이 사람 양정모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이어 78년도 아시안게임에서 계속해서 2년 연속 우승하는 레슬링의 황제였죠. 이 사람. 1973년 사라예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인데요.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우승입니다. 사실 떠들썩했어요. 이때 이제 나오는 분들이 이혜리사, 박미라, 정현숙 그리고 정영석 감독. 이때 참 카퍼레이드도 많이 하고요. 올림픽 구기 종목 사상, 세계 탁구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해서 대단히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거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딴 세계대회에서 탁구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건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 그 다음에 1979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에서 자그마치 1관왕도 아니고 2관왕도 5관왕을 차지한 전 종목 석권을 한 김진호 선수입니다. 양궁의 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양궁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도 한국의 스포츠인데요.
이제 1980년대에는 보면 1981년도에 12월 11일이죠. 6개 구단이 야구단을 이제 창단하고요. 1983년에는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한국 프로축구, 축구 팬들의 이따시다진 어떤 스포츠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5공화국 시대인데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단대로 돌리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탄생한 본격 프로리그,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프로축구 출범을 자극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축구, 야구, 프로축구가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삼성 라이온스, 롯데 자이언트, 해태 타이거즈, 오비 베어스, 뭐 산미 슈퍼스타즈, MBC 청룡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런 야구단, 뭐 산미 슈퍼스타즈라든지 뭐 MBC 청룡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렇게 6개 구단이 야구단, 프로구단을 창단했고요. 프로축구도 2년 후에 창단한 정말 대단한 그런 스포츠의 어떤 그 부흥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요.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걸쳐서 한국올림픽이 개최되고 역대급 160개국에 13,30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역대급 규모였죠. 호돌이 그리고 오륜기 마크 지금도 아주 뚜렷합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아주 대규모의 카퍼레이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올림픽 개회식, 폐막식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렁쇠 소년 지금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호돌이 이렇게 양궁, 뭐 육상, 농구 각종 종목에서 이렇게 호돌이가 나와서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마스코트였죠. 그래서 올림픽에 유명했던 그 마스코트 캐릭터. 그 다음에 1983년에 동대문 운동에서 열린 프로축구 출범. 이때 이제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바로 이제 할렐루야 박성아 그리고 할렐루야 유공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국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보내준 그런 자료입니다. 자료. 1983년도 프로축구가 출범하면서 이제 이뤘던 그 경기입니다. 할렐루야와 유공전. 그 다음에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또 24회 올림픽이 열렸죠. 1986년 죄송합니다. 서울 아시안 게임은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25개 종목 22개국 4,839명이 참가했고요. 대한민국 역대 최고 성적인 2위. 그다음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23개 종목 159개국, 160개국 정도 되죠. 참가해서 8,397명이 참가해서요. 대한민국 역대 4위의 성공적인 개최. 그래서 단숨에 아시아를 넘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981년도 8차 스위스 바덴바덴 IOC 총회 혹시 기억나나요? 24회 올림픽 유치, 서울올림픽 유치가 엄청났습니다. 휘장으로 중계가 되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란치죠 이때 IOC 위원장. 그 다음에 1984년 제24회 로스앤젤레스 LA 올림픽이죠. 유도 금메달 하영주 왕발이죠. 왕발. 이 사람 발이 300이 넘는다고 해서 참 유명했습니다. 왕발. 결국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유명한 하영주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으로 있죠 아마. 그다음 1986년 제10회 서울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아까 말씀드린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죠. 오륜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웅장한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그래서 13,600명이 참가한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 그 개막식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굴렁쇠 소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88년 올림픽 때 마지막
개회식에서 굴렁쇠를 돌려서 세계의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었던 그 굴렁쇠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40이 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민속 씨름의 부흥기였던 1983년 제1회 프로 씨름이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만기 초대 천하장사가 등극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씨름의 부흥기를 가져온 기술 씨름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중량급으로 시작했다가 무제한급으로 바꾼 이만기 천하장사가 나오게 됩니다. 1990년도에 한국 스포츠는 일단은 뭐 박찬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마운드에 오르는 그 야구 선수가 됐고요. 129승이죠 아마. 아직까지 아시아 선수는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는 엄청난 그 승수를 자랑한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고요. 1997년도 98년도 IMF가 왔을 때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그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뭐 투머치 토커라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마라톤 최초의 금메달이죠. 1936년 독일의 제11회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금메달 땄던 송기정 그 영웅 그 송기정 씨는 일장기를 달고 갔지만 1992년 제25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 국기를 달고 태극마크를 달고 마라톤에서 최초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 물론 이제 뭐 여러가지 다른 은메달이나 이렇게 딴 선수도 있었지만 금메달을 최초로 딴 그 선수는 황영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뭐 마라톤 감독도 하고 계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1988년 제13회 방콕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이목주 선수가 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마라톤의 중기가 엄청난 융성기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죠. 2000년대 한국 스포츠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대는 우리나라 올림픽 2002 한일 붉은 악마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해고요. 약 30일 동안 또 20개의 도시를 통해서 21세기 첫 월드컵이자 아시아에서 열린 처음 개최된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역사사상 최초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서는 좀 아쉬운 그런 대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4광 신화를 남긴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우리나라 준결승전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붉은 악마라는 새로운 응원 슬로건도 나오게 되고요. 길거리 응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았고요.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 지금도 요새 이런 응원을 하고요. 정말 이 당시 2002년 월드컵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귓가에 생생한데 벌써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때 2000년대 대표적인 것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세계. 그래서 이제 이때 4강 하면서 지금도 나오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 그 붉은 악마 대표 응원 선수단들이 저렇게 마스게임이라고 하죠. 저렇게 색생 카드 섹션 들고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 꿈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 남자 농구 금메달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02대 100으로 우리나라가 연장전까지 가는 엄청난 그 혈투 끝에 결승에서 중국이 때 야오밍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NBA 농구에서 엄청난 이름을 날렸던 그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있을 때 중국이 경기에 아시아 팀에게 경기를 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선수에게 아시안게임에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전에서 경기에 패하게 되고 이때 이제 현주엽이라든지 뭐 서장훈이라든지 문경훈이라든지 뭐 우지현이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농구 선수들이 이때 이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방성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체력 소모에서도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는 정말 감동적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시면 감동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최초로 야구 정식 종목 된 다음에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이제 제외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2010년 2월 27일 김연아 선수가 압도적인 점수로 인해서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피겨 영왕으로 등극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깊은 어떤 그 좋은 점들을 많이 물려주고 있는 김연아 선수.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제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엄청난 이때 뭐 이승엽이라든지 이대호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참 인상 깊은 그런 대회들 뭐 다 보이네요. 뭐 하일성 돌아가셨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뭐 이대호 있네요. 많이 선수들이 이승엽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의 금메달을 딴 이제 박태환 선수가 있죠. 박태환 400m에서 박태환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역도 선수는 최초로 금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살을 엄청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도 끼시고 좀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역도 최초의 금메달을 딴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세계를 들었다고 한 그런 표현이고요. 마지막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2020년도 제32회 도쿄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양궁 9연패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선수들 뭐 안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정말 안산 선수 같은 경우 또 3관왕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최근에 열렸던 제32회 도쿄올림픽 대회 9연패. 그 다음에 이제 또 30회 도쿄올림픽 김연경의 리더십 여자 배구가 전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4강을 이루면서 김연경의 그 리더십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런 구호들이나 지금도 기억에 났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2학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그 제30회 도쿄올림픽에서 띵틀 여서정이 동메달을 신재환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서정은 여홍철의 따님이기도 하죠. 부녀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것도 귀한 신기록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 신재환 선수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띵틀에서 금메달을 역시 따는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 기억나는 게 남자 펜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뭐 얼굴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뭐 F4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정말 얼굴 잘생겼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황선우 선수가 200m 한국 신기록 박태환 기록을 넘었으면서 비록 메달은 못탔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뭐 지금도 생생하네요. 우리 황선우 선수 앞으로 금메달 꼭 딸 것 같습니다. 박태환 선수 넘어서. 그리고 이제 안바울이라고 남자 유조 동메달 최대의 노력을 했으니 최고의 성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노력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드민턴에서 김소영, 공희용 선수가 공동 동메달 땄다는 거, 배드민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가양궁 김재덕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화이팅, 엄청난 화이팅 보여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오늘 그 한국 스포츠의 역사 19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역사별로 또 유명인들로 별로 송기정, 이만기, 황영조, 박찬호, 또 장미란, 김연아, 박태환, 뭐 박세리, 현재 뭐 유현진, 뭐 손흥민,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등등 안산 뭐 이런
이런 분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역사이면서 현재이기도 합니다. 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의 역사, 체육사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